네, 반갑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 빼빼로 데이니까 빼빼로 많이들 드시기 바라고요. 자, 이러면 롯데제과를 조금 노려봐야 되나요? 싶은 생각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대체적으로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광군제니 또는 블랙 프라이데이니 뭐 등등등 줄줄이 있죠.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CPI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들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소매 기업들의 어떤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좀 되는 거고요. 4분기 실적이 그동안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번 이 쇼핑 시즌이라든지 이 소매 판매와 관련된 이 시점을 통과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미국은 여전히 트럼프 관련한 부분에서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우지수가 0.59%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도 보합이긴 했습니다만 0.09 상승 계속 이어갔습니다. S&P 500은 0.38 상승 마감이 됐죠. 그 외에 뭐 지금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부 다 뭐 10% 딩딩합니다. 뭐 오른 게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도 좀 올랐네요. 자, 이런 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미국 우선주의로 가는 것이 주가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냐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비트코인이 계속 또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들어와야 될 자금들이 자꾸 그냥 미국으로 가고 또 코인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너덜너덜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구간 속에서 이번 주에는 그래도 낙폭이 그동안 크게 발생됐었던 전차군단, 자동차와 반도체가 반등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자, 희망 고문일지 아니면은 정말 현실로 될 일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뉴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1500%나 어긋난 실적 전망. 이게 증권사 애들이 좀 너무하지, 그죠? 네. 카카오게임즈 전망치의 16배나 올라가는 깜짝 실적이 나왔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율은 무려 1400%였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 영업이익 전망치는 3억 6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57억 원에 달했다. 이렇게 어긋나는 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44억 원, 네, 이익이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84억 원은 영업 적자 예상에도 있었다. 자, 이런 내용들인데, 뭐, 사실 이제, 증시의 어떤 부분들은, 예측하기가 좀 힘들고, 변화도 굉장히 많았다. 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발로 썼거나, 네, 아니면 공을 하나 빼먹었거나,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30억 정도를 공을 하나 빼먹은 거 아니냐. 한 36억, 네, 36억 정도를 빼먹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네. 이게 증권사 리포트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기가 조금, 네, 불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어닝 쇼크 나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장사 43% 어닝 쇼크. 이거 얘네들의 그 리포트가 너무 세게 잡혔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도 있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리포트를 확인해 보시면, 리포트에 있는 컨센서스 예상치보다도 이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경우들이 좀 있지만, 실제 수치와, 즉, 지난 분기나 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어닝 쇼크 나온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와 발표치의 괴리율이 92%에 이른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까는 1500%, 네, 차이가 난다.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요, 솔직히 이제 신뢰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 증권사 리포트를 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이상한 예측들, 그 다음에 전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이것도 주가 조작 아닙니까? 네, 자기들이 나쁜 얘기 해놓고 주식 팔아먹고 좋은 얘기 해놓고 주식 사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서 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리포트는 뭐 아직도 참고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자, 비트코인 같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상 최고치 계속 찍고 있습니다. 자, 1비트코인당 76,700달러 무지막지하네요. 네, 엄청나다, 엄청나. 지금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1억이 넘는 거죠, 일단은. 네. 자, 일단은 트럼프 쪽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열어줬기 때문에 이쪽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긴 한데, 걱정스러운 거죠. 네, 변덕스러운 트럼프의 입이 변수로 남아있다. 그래서, 뭐, 이쪽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갑자기, 네,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게 되면은 주가가 폭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네,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쪽으로 다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증권시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악재죠. 왜냐면 자금이 있던 것도 A라 들어온 주식시장, 그러면서 코인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A 들어온 국장, 그러면 미국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은 정말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는 모습들인데, 이것들에 대한 변동성, 또는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그 하락률이 계속 커진다든지,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은 자금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네, 트럼프가 취임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국가 준비금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거는 어떤 분석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을 사용하겠다. 네. 이것을 그냥 어떤 그 가치로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를 뭐 분석이나 이런 요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차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심리적인 요인을 통해서 뭐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왜 지금 1억 원이냐라고 얘기해보면 사실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왜냐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어떤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주식과 다른 부분입니다. 하지만 요것을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국가 준비금을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게 된다 그러면 네, 이건 상품으로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 이거의 기준점이 어딘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얘네들이 지금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테마주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들이죠.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네, 뭐 적자 기업인데 주가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적 조금 터졌는데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그냥 몰리기 때문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가치나 이런 측면을 적용시켜 보면은 야, 이건 너무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것들은 사람들의 어떤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좀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전 세계가 열광하는 물광 피부의 나라, 그게 우리나라인가요? 네, 광건제 앞두고 K뷰티 종목들 왜 이러냐. 글쎄, 왜 이럴까요? 뭐 중국의 경기 부양이 대규모로 일어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 모습인데 이 부분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답답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죠. 지난번에 아모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빵 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런 형태가 지금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수 부진으로 몸살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있다라는 얘기고요. 대신에 이제 뭐 마녀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은 이 중국과 관련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형태는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내용이에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고요.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거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달라지고 있다는 거지. 즉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 가는 쪽과 안 가는 쪽이 구분이 지어져 있다는 거고 그 중심에는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 즉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별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들은 뭐 바닥을 형성했다, 더 빠지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더라도 올라가기도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장품 종목군들이 모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중국과 연계성이 높은 기업들은 주의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낙폭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종목군들이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에서는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으려나요? 또 비슷하게 잡아놨겠죠? 뭐 가운데 그어놓고서 뭐 이제 현재 시점이 만약 2,500이다 그러면은 2,550에서 2,450 뭐 이렇게 잡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고요. 네, 지금 주요 증시에서는 이제 뭐 여기는 이제 CPI 이런 것들 발표가 될 텐데, 네, 소비자 물가 지수죠. 네, CPI 지표, 그다음에 소매 판매업 이런 부분들. 이 경제 지표 잠깐 살펴보면요. 이번 CPI 같은 경우는 이게 연간 기준을 봐야 되는데 2.4 그냥 동일합니다. 예상치가요. 2.4를 동일하게 된다라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더 낮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2%대로 넘어가는 모습이고, 뭐 핵심 그 다음에 월간 지표 모두 다 수치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특별한 거 없죠? 네. 그 다음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크게 변화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만 조금 개선되는 것으로, 이것도 금요일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영향을 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월요일날 같은 경우도
뱅크 홀리데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은행이 쉬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경제지표 없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이죠. 웬즈데이. 요때 이제 그 연준위원들 발언이 조금 있고, 이제 CPI 지표 발표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14일 날 만기일이거든요. PPI 지표는 아직 예상치가 안 나왔는데, 요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 별로 볼 게 없어요. 단지 기댈 수 있는 것은 이제 광고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가면은, 일단은,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 그 다음에 트럼프 당선 직후에 급락세를 보이는 업종에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등의 IT와 수출주가 다소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코스피의 지수 반등을 상승시켜 줄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대형주가 올라가면은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라서 이 부분들을 일단 만들어내려면 시장이 올라가려면 일단은 뭐 자동차고 반도체고 2차전지고 바이오 구간에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거 은행주까지 포함해갖고 싹 다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업종들 중에서 이제 전부 다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이제 구분을 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래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대형주 쪽에 오히려 매수가 더 많이 들어가기도 좀 어려운 상태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밑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게 더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서 주가가 더 맞을 만한 내용은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고 최근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주가가 버티는 모습이 좀 들어왔는데 매수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매도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매도가 멈춰야 한다는 것은 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외국인 매도가 멈추는 그 시점이 우리 시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치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 포인트를 노리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는 일단 네, 그동안 많이 빠졌던 자동차와 반도체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현대차 주가 트럼프 리스크를 선반영했고 오를 일만 남았다. 이 자동차 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20만원까지 내려가면서 우리는 19만원 뭐 그 정도였겠지만 와 이거 많이 내렸어요. 지금 29만원에서 20만원까지 약 한 30% 내린 거잖아요. 네, 고점 대비해서는 한 30% 내린 거고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뭐야? 라는 느낌이 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밸류업 수혜주이기도 했고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러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애매한 거지. 자, 실적 성장세가 주춤하다는 것은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비슷합니다. 주춤합니다. 그냥 비슷해요. 다만 현대차의 매력은 무엇이냐? 고배당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가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지. 즉 이익에 비해서 주가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실적이 계속 성장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뭐 앞으로도 성장한다 안 한다 이건 중요하지 않겠고요. 자, 그다음에 관세 폭탄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 있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몰고 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관세 폭탄 같은 경우는요, 사실 현실화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관세 적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위반 사항으로, 네, 과거 때와는 다르게, 네, 과거 때와 마찬가지로, 네, 이 차후 대응을 통한 정상화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네, 이게 지난번에도 뭐 관세 부과를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라 실질적으로 그건 될 것 같지 않고 IRA법에 대한 IRA 폐지, 요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미국 전기차 쪽에 대한 어떤 그 판매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히려 이것도 좋게 보네요. 자, 미국 전기차 업체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우리는 보조금이 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고 환율이 오히려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그 팔아먹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네, 환 차이까지도 생겨날 수가 있겠다. 자, 주가도 30% 정도 조정받았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다 고배당까지 나오니까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에 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반등 포인트만 나오게 되면 공략 들어가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라인대에서는 사실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훨씬 더 나아 보이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쪽까지는 생각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들이 올라오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도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볼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특이한 어떤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는데 요런 거 있죠. 이런 거. 네.
지긋지긋한 박스피, 삼성전자 쇼크에 강세장 지속되는 미국 증시로 떠나요. 저는 이게 약간 좀 걱정스러운 게 지금 미장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미국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뭐 끝없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는 정말 크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갔을 경우에는 약간 부담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국내 시장에 희망이 없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옮겨가는 사람들, 지금 코인 쪽으로 넘어가죠. 미국 쪽으로 넘어가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이민이 두드러지고 있다. 여기다가 뭐 이제 그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다 같이 따지면 잡음도 굉장히 많았고, 이번에 금투세를 폐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실기했다. 이제 어떤 기준점을 좀 놓쳤다라는 평가도 많잖아요. 왜냐면 이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기 전에 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죠. 이게 뭐 한 9월 정도에 진행만 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9월달 10월달 지나가면서 정말 지쳐버린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죠.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그쪽 수혜주로 해가지고 막 미친듯이 빵빵 튀어 올라가는 이 빅테크 기업들 보고 있으면 국내 시장 보면 한숨만 나오잖아요. 올라가지도 못하는 소식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자, 이 당시에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 정도 올랐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3% 가까이 하락했다. 이게 말이 되냐 얘기지. 이거는 기업 자체의 어떤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지금의 이런 어떤 변화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내용들은 매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매도가 많아서 누르는 건데, 이 매도가 많다는 것에 대한 기준점은 뭐냐면 또 평단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즉 평단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한테는 조금 발목을 잡는 역할이 좀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라오면 팔아먹고 튄다거나, 아니면 손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복구되면 팔아먹고 튄다거나,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럼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튀어가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와요. 그러면 거래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못 오르죠. 자, 그 다음에 조그만 변수만 있어도 더 많이 내리고 더 많이 오르고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이 들리면 한 3~4%씩 막 급등할 수 있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고, 나쁜 소식 나오면은 이제 현재 시점은 저점권 바닥권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1~2% 빠지거나 이런 식의 모양새가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현재 위치를 계속 고수해 나가는 그런 위치로 갈 것 같아요. 지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반도체나 이런 뿐만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미국 시장은 넘어가는 거고, 실제로 이제 우리 국장에는 앞으로 계속 희망이 없겠는가라는 부분들은 글쎄요, 뭔가 상황이 좀 바뀌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보여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미장으로 가는 것이다. 미장은 뭔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은 당연한 것이다. 수익률 높은 시장 옮겨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앞으로도 흐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걱정스러운 건 이거잖아요.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커플링 되는 형태, 동조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열심히 올라갈 때 우리는 못 올라갔어. 근데 미국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떨어졌으면 얼마나 열받겠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나온다,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올라오지도 못한 놈이 떨어지기만 한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남아있고 싶지 않다.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세에 보인다, 호황기를 보인다.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은 제한적이 된다. 즉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이어가긴 합니다만 약한 상승을 계속 보여준다. 그런 상황이라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배경하에서는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 즉 올라오지 못한 종목이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 만약에 탄력을 받았을 때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조금 더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주요 지표가 발표되는 건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또 답답한 증시를 또 이어갈 수도 있긴 한데, 이번 주 만기는 그렇게 중요한 만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특별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 보이고,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가치가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무지막지한 겁니다. 국내 증시를 외면하면서 다 떠나고 있어. 자, 이렇게 떠나고 있는 상황을 외국인도 지금 떠나, 국내 사람들도 떠나,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은 이거는 문 다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코스피 대형주를 외면하는 큰 손들. 왜 그럴까요?
대형주를 가지고 지수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시작할 때 얼마나 강한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들에게는 한 조각의 희망도 남겨놓지 않는 상태로 그냥 갖다 밟아버리는 거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거 끌어내리고요. 대형주들 조금 올렸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개별주들 올려주고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니까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인데 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변동성에 대한 것들만 좀 해석하고 넘어가면 또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 올라가는 거 없고요. 계속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미국장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계속 떨어지라는 법은 없고 미국이 올라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떠난다고 해가지고 우리 증시가 망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별주 쪽의 변동성 가지고서 이제 단타 치시는 분들 요즘에 그래도 짭짤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단타 같은 경우들은 개별주들 시총 작은 것들 위주로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쪽으로는 좀 재미있을 수가 있는데 대형주는 영 재미가 없죠. 그냥 안정성 그런 거 하나 믿고 샀는데 주가가 고점 대비 막 이렇게 30%씩 떨어지고 그러면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뭐 고점에서만 매수 안 하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죠? 크게 손해보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유지를 잘 해주시고 버텨주시면 됩니다. 자,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은 반드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드시 올라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아 있어야 되겠죠? 뭐,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없어. 그럼 뭐, 별말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팔고 떠나버렸어.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내가 그것을 나는 원래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내놓으셔. 이거 안 되잖아요. 팔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팔고 기다렸다가 포지션을 쭉 끌어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본전권에서 매도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본전에 팔든 뭐 1% 먹고 팔든 10% 먹고 팔든 100% 먹고 팔든 그것은 개인의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지만 일단은 시장이 올라가긴 할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떨어진다는 건 더욱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더 떨어질 게 없다라면은 어떻게든 반등은 모색하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올라가기 시작할 때 계속해서 팔아치우는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뀌는지 그 부분만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이 안팎으로 그냥 전부 다 우리나라 증시에 우리나라 상황에 안 좋은 이야기들만 전달되고 있어서 이래저래 짜증도 나시겠지만 이럴 때라도 주가가 빵빵 올라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죠? 아무튼 잘 버티내시고 이겨내시고 그렇게 진행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또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큰 이벤트, 아주 골치 아픈 이벤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 랠리로 가는 한 이제 시작점, 출발점에 와 있으니까 일단은 주가 조금씩이라도 올려놓고 진행해보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요. 아침 무방에 9시에 시작하는 거 오시고요. 오늘 아침 시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무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